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킬 때 허리나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느낌, 일어나는 것조차 작은 전쟁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삐걱하는 관절 소리와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이면 통증 때문에 하루가 두려우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계속 약 드셔야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이 방법으로 3주만 지나면 통증이 8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통증 꼭 그렇게까지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 3분만 투자하셔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내 몸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30년 된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단 3군데의 비밀 포인트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왜 자꾸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세요? 네, 그 의문 정말 잘 이해합니다. 통증은 허리에서 느껴지는데 왜 다리를 만져야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절과 근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무릎 위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을 대퇴직근 또는 장요근 연결 부위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죠. 결국 허리는 뒤로 휘고 무릎은 불안정하게 뒤틀립니다. 허벅지가 굳었는데 정작 아픈 건 허리와 무릎인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임순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팔을 위로 들 수 없을 만큼 50견 3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저릿한 디스크, 계단도 오르기 힘든 무릎 관절염까지 겹쳐 거의 외출을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효과는 잠깐. 병원에서는 늘 한마디 나이 탓입니다. 손주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예 마음까지 닫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허리나 무릎만 자꾸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벅지를 한번 문질러 보세요. 매일 3분만요. 할머니는 웃으셨죠. 허벅지를 문질러서 허리가 낫는다고요? 거 참 신기한 말씀이네. 하지만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TV 보시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부드럽게 문지르셨어요. 2주 후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통증 없이 발을 디뎠어요. 3개월이 지나자 손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고요. 5개월째 되던 날 손녀 결혼식에서 2시간이나 서 계시며 사진도 찍으셨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죠.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먼저 무릎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부드러우신가요? 아니면 딱딱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양손의 엄지와 검지 혹은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허벅지 근육을 살살 반죽하듯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특히 무릎 위 10cm 지점, 허벅지 중간, 사타구니 근처 이 세 곳은 노년기에 쉽게 굳어지는 대표 부위입니다. 매일 밤 단 12분씩만 이 세 구역을 천천히 숨을 쉬며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고 3주가 지나면 확실한 차이, 3개월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허리만 주물러도 낫지 않던 통증, 그 근본 원인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기조차 두려워하던 다리 통증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줄여주는 부위입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작은 면적에 온몸에 체중을 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고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 결과 무릎, 허리, 심지어 목까지 몸 전체의 균형과 통증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 발바닥은 단순히 걸을 때만 쓰는 부위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과 반사구, 즉 내장과 관절, 근육과 연결된 신경망이 발바닥에 모여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고 했고,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발 자극만으로 만성 통증이 27% 감소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단지 전통적인 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은수 할아버지는 요추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어렵고 진통제를 하루에도 서너 알씩 드셔야 했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합병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한번 발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TV 보시면서 하루 5분씩만요. 선생님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로 허리가 나아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겠다고 하셨죠.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서 들어오셨고 3개월 뒤에는 진통제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근처 공원을 혼자 한 바퀴씩 돌고 오신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쥐듯 잡아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즉 아치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간질간질하다면 손에 로션을 살짝 발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뒤꿈치 쪽, 여기에는 허리와 골반이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면 5초간 꾹 누르고 천천히 손을 떼며 숨을 내쉬세요. 발바닥을 셋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쪽은 머리와 목, 아치 중앙은 내장기관, 뒤꿈치는 허리와 골반.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통증 부위에 따라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손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테니스공, 골프공, 딱딱한 수건, 물병 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멈추고 그 자리에 문제의 연결점이 있구나 생각하시며 깊은 호흡과 함께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이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혈류를 개선하고 자연 진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진짜로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본 부위가 바로 이 발바닥 아치와 뒤꿈치 마사지입니다.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이 함께 있는 분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매일 밤 2, 3분씩 실천해 보세요. 수술보다 안전하고 약보다 오래갑니다. 지금 발바닥부터 다시 건강을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심지어 디스크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회복을 경험했던 지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곳은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다리 저림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바로 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 느껴지시죠?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중혈은 한의학에서는 허리 통증의 특효혈로 알려져 있고 현대의학적으로도
좌골신경과 연결된 신경가지들이 지나는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오래 서 계신 분들은 이 오금 부위가 굳으면서 허리와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곧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그리고 이미 한 번의 허리 수술 경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밤에 누워 잠들기만 하면 허리에서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전기 흐름 같은 통증이 내려왔고 진통제 없이는 1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병원 5군데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효과는 늘 잠깐, 그리고 다시 반복.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믿고 무릎 뒤 오금, 이곳을 하루 2, 3분씩만 눌러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매일 밤 이 마사지를 시작하셨고 단 4일 만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통증 없이 잤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한 달 후엔 허리 보호대 없이도 시장에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신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해보시죠.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편하게 누우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무릎 뒤쪽에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 그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이 부위를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5초간 천천히 눌렀다가 2초간 숨을 내쉬며 천천히 뗍니다. 이 과정을 5회에서 7회 반복해 주세요.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마사지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아프게 누르지 마시고 숨을 편안히 쉬면서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부드럽게 자극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마사지가 효과적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은 근막을 이완시켜 좌골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무릎 뒤 혈관 자극으로 하체 전체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척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 활성화시키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의 통증 스위치를 꺼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 무릎 주변에 염증이 심하거나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마사지보다는 먼저 휴식과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안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는 정맥류가 심한 경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자극 없이 살살 살펴보며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까지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익히셨습니다. 하루에 2분씩 3군데를 순서대로 풀어주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함께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 거지? 매일 해야 하나? 나는 왼쪽만 아픈데 한쪽만 해도 될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 전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허벅지 마사지는 양쪽 다 해야 하나요? 네, 꼭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한쪽만 하면 몸의 균형이 틀어지고 오히려 반대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목욕이나 족욕 후에 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회복이 더디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2번 하셔도 좋습니다. 무리하진 마시고 하루 5분 이내로 규칙적으로 하세요. 네 번째 질문, 다리 저림이나 손 저림에도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좌골신경통, 디스크, 다리 저림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손 저림도 허리와 연결된 신경 문제인 경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다음 영상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지 효과를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마사지와 함께 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가지 포인트만 잘 실천하셔도 통증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하려면 꼭 함께 해주셔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스트레칭과 걷기 20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근육을 먼저 풀어주세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가장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서 혈액순환, 심장 건강, 근육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목욕 또는 조격. 뜨거운 물이 아니라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거나 발만 담그는 조격도 아주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훨씬 더 쉽게 풀리고 통증 완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욕조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무릎이나 허벅지에 덮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항염식단과 단백질 보충. 마지막으로 식단입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콩류, 닭가슴살처럼 몸을 살리는 음식 위주로 바꿔보세요. 특히 생강, 강황, 마늘, 녹색 채소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보약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통증도 따라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특별한 감동을 안겨주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2세 김미영 할머니. 4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수술만 5번, 매일 약 15가지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선생님, 전 그냥 이 고통과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와 3가지 습관, 그리고 할머니의 놀라운 꾸준함이 만나 6개월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약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손자 결혼식도 다녀왔어요. 지금은 동네 마을회관에서 이 마사지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3분,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한 달 후, 석 달 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내 몸을 돌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통받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